시어머니가 아들 도시락을 들고 회사 건물에 들렀다가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는 청소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평온한 인상에 끌린 시어머니와 달리 며느리와 아들은 왜 그런 사람과 어울리냐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건물의 실제 소유주였고 상속할 자식이 없어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 기회를 날려버렸고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위험한 일을 꾸미기까지 합니다. 이후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의 운명과 막대한 재산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향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빛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빌딩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김순옥 여사는 천천히 회전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고 가방 속 도시락에서는 계란말이 냄새가 살짝 새어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바닥을 닦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이쪽은 방금 닦아서 미끄럽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안전한 길을 가리켰습니다. 순옥 여사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투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도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계단 조심해요. 어두우니까. 돌아가신 지 5년째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여사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부드러웠고 급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도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네, 그러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지만 순옥 여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집에서 아무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옥 여사는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큰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방은 3개였고 그녀는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아들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제 방식이 있어요. 아들은 더 바빴습니다.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했고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전화는 짧았고 대화는 더 짧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혼자 먹을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누군가를 위한다는 느낌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풀고 밥을 짓고 김치를 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빌딩 로비의 할아버지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오늘 도시락 가방이 무거워 보이네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요. 정성이 담겨 있으니 무겁지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순옥 여사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성을 알아봐 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에 일찍 가시네요? 응,
그냥 산책도 하고. 순옥 여사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누구 만나세요? 순옥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아침 공기가 좋아서. 그럼 됐어요. 어머니 외로우실까봐 걱정했어요. 며느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남편을 따라 회사에 왔습니다. 오빠 서류 갖다 주러 왔어요. 그녀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지은아. 왜 여기 계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분이랑 왜 그렇게 오래 얘기하세요? 그냥 인사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괜히 소문나면 어쩌려고요. 순옥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로비에서 청소하시는 분하고 친하게 지내신다면서요? 순옥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친하게 지낸다기보다는 그냥 인사하는 거지. 그래도요, 엄마. 그런 분하고 너무 자주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들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가 문제니? 순옥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체면이 있잖아요. 엄마가 누구신데? 나는 그냥 혼자 사는 늙은이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순옥 여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게 잘못인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게 창피한 일인가? 자신이 외로운 게 죄인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작은 인사 하나가 이렇게 소중해질 줄 몰랐습니다. 순옥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할아버지는 로비에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도시락을 건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작은 인연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어떻게든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 여사는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계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섰을 때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순옥 여사를 봤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안 가져오셨네요. 그는 웃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순옥 여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시락 하나 건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을까? 자신의 삶이 이렇게 작아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식탁이 아니라 거실에서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뭘? 재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순옥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혼? 네. 어머니 나이에도 새 출발하시는 분들 많아요. 좋은 분 만나시면 저희도 기쁘고요.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사세요. 나는 지금도 괜찮단다. 괜찮으시면 왜 회사 청소하는 분한테 그렇게 매달리세요? 순옥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매달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분한테 마음 있으시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도시락까지 싸드리면서요? 순옥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었을까? 그리움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인간적 연민이었을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어울리는 분을 찾으셨으면 해서요. 어울리는 사람? 네. 청소 일하시는 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분이요. 경제력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분이요. 순옥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그래도 엄마 현실은 봐야죠. 나중에 또 힘들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아들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순옥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구성했다 갈등 심화, 해결 시도, 관계 재정의. 여기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순옥 여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의 본심이 조금씩 드러나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순옥 여사는 로비를 피했습니다. 일부러 늦게 나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8일째 되던 날 순옥 여사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이 삐끗했고 가방 속 물건이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보고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순옥 여사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의자까지 데려갔습니다. 수의실에서 파스를 가져왔고 따뜻한 차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놀라셨을 거예요. 그는 옆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순옥 여사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일까? 왜 아들은 이 따뜻함을 보지 못할까? 왜 세상은 사람을 직업으로, 돈으로만 판단할까? 어머님, 제가 무례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순옥 여사는 또 울컥했습니다. 네, 조금요. 가족 때문인가요? 어떻게 아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간을 겪어봐서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더라고요.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선생님을 좋게 보지 않아요. 순옥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직업 때문이겠죠. 미안합니다. 어머님이 미안해하실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가치는 옷이나 돈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순옥 여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 여사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지겹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 여사는 다시 도시락을 쌌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담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보온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녀를 지켜봤지만 순옥 여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정성 가득하시네요. 네, 천천히 드세요. 순옥 여사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순옥 여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 부부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아들이 회사에서 화가 나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저녁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순옥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택할 것인가, 자신을 택할 것인가. 그녀는 아직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는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고 며느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와 순옥 여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오늘도 또 도시락 갖다 주셨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순옥 여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희가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도시락인데 내가 누구한테 주든 상관없지 않나? 순옥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 삶을 사는 거지. 엄마의 삶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옥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엄마가 청소 아저씨한테 관심 있다고 다들 수군거려요. 제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 마음이 먼저 아니냐? 엄마. 아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 사람한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순옥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따뜻함이 있어. 너희한테서는 못 느끼는 따뜻함이.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드리는데요. 잘해준다는 게 뭐니? 밥 차려주고 방 하나 내주는 게 전부잖아. 마음을 나눈 적이 있니? 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싫으시면 혼자 사세요. 그래, 나갈 생각이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옥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녀를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빌딩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찍 나왔어요. 순옥 여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을. 어머님, 혹시 앉으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발 앉아주세요. 제가 걱정됩니다. 순옥 여사는 결국 수의실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녹차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과 싸우셨나요? 순옥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젯밤에요. 제 때문이죠. 아니에요. 제 선택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청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의 실소유주입니다. 이름만 직원으로 등록돼 있을 뿐이죠. 순옥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건 사람들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려고요. 순옥 여사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드님 부부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아니, 무시를 넘어서 위험한 생각까지 하고 계십니다. 위험한 생각이요? 며칠 전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복도에서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요. 순옥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대화를요? 어머님과 제가 결혼하면 재산을 노릴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문제가 된다면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순옥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옥 여사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들이 그럴 리가. 어머님,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합니다. 특히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낄 때요. 순옥 여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끔찍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제 말씀드린 그건 확인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기다려라. 젊은 남자는 순옥 여사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물러나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가 민수입니다. 제가 아끼는 직원이자 아들 같은 존재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를 키웠어요. 이 건물도 나중에 민수한테 넘겨줄 생각입니다. 순옥 여사는 민수를 봤습니다. 젊은이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말씀드린 그분들 오늘 또 로비에서 수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회사 동료한테 물어봤대요.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순옥 여사는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제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순옥 여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며느리의 영향을 받아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것을.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실 건지 아니면 잠시 떨어져 계실 건지요. 순옥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 내 자식이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 그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가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순옥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건물관리회사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순옥 여사는 비틀거리며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할까? 할아버지의 말을 믿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떠나야 할까? 주머니 속 명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명함은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가족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지키거나. 순옥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림자는 짧아졌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순옥 여사의 선택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언젠가는 답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밤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모든 선택을 강제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저녁 7시 순옥 여사는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가 준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재빨리 서류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봤습니다. 재산 분할 상속 포기라는 글자를.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거짓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산책했다. 순옥 여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서서 들을게.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서 들으세요. 그는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재산 정리 관련 서류입니다. 순옥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찬찬히 읽었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아들에게 넘기고 남편의 연금 수령권도 포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신 월 5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순옥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이 드시면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관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갖고 싶은 거 아니냐?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이게 걱정이니? 순옥 여사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이러냐고? 너희가 날 뭘로 보는지 이제 알겠구나. 순옥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ATM기냐? 돈만 뽑아 쓰는 기계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로. 닥쳐. 순옥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무슨 생각하는지. 순옥 여사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너희가 무시하던 청소 아저씨. 이분이 누군지 아니? 아들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건물 주인이야. 너희가 깔보던 그 사람이 말이다.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거짓말이 아니야.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들었지. 순옥 여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희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다 알아. 사고로 만들겠다고 했지? 그분을?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진짜로 할 생각이 없었으면 동료한테까지 물어보니 방법을?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 건물 곳곳에 CCTV가 있어. 너희 대화 다 녹음됐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며느리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어머니 아들을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순옥 여사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 죄책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순옥 여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는 안 할 거야. 그럼 됐네요. 어머니도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대신 나는 나간다. 순옥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너희 인생에서 완전히 나갈 거야.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요. 얘기할 것 없어. 너희는 날 엄마로 본 적이 없어. 돈으로 봤지. 엄마, 내가 남긴 재산은 하나도 못 갖는다. 순옥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금도, 아파트도, 보험금도 전부 기부할 거야.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미쳤어요? 그래, 미쳤지. 너희 때문에. 며느리가 순옥 여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우리 거예요. 우리가 모신 대가예요. 순옥 여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나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영감탱이가 꼬드긴 거잖아요. 놓으라고. 순옥 여사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순옥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이제 선 넘으시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선을 넘은 건 너희다. 순옥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효도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너희는 둘 다 없었어. 그럼 엄마도 우리한테 사랑 없으셨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맨날 아빠 생각만 하시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쓰셨잖아요. 순옥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아빠 죽고 나서 우리 버렸어요. 마음으로. 맨날 과거만 붙잡고 살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자기 외로움 달래려고 도시락이나 싸고 낯선 남자한테 매달리고 그게 우릴 위한 거예요? 순옥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그녀는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픔은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순옥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부족했어. 너를 제대로 못 봐줬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순옥 여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늦었지. 하지만 너도 늦었어. 사람을 돈으로 보는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야.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가세요. 지금 당장. 어디 가서 그 영감탱이랑 사세요. 그럴 거야. 순옥 여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그럴 거다.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순옥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혼자 늙어서 죽을 거예요. 순옥 여사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혼자 죽는 게 너희랑 사는 것보다 나아.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왔을 때 밤 9시였습니다. 빌딩은 조용했습니다.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할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순옥입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갈 곳이 없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안전합니다. 순옥 여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에 주소가 떴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아들이 멀어졌습니다. 과거가 멀어졌습니다. 순옥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은 무너졌지만 어깨는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택시는 밤 도시를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다는 것.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고 밝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그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려웠지만 기대됐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됐지만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현관에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를 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편히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은 단촐했습니다. 책장 하나,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순옥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정리하세요. 마음을.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순옥 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 여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환하게 웃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고 뛰어오던 모습, 남편 장례식에서 울던 모습. 언제부터 변했을까? 언제부터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졌을까? 혹시 자신의 잘못은 없었을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긴 잠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옥 여사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와서 차를 끓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바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럼 함께 가실래요? 제가 조용한 곳을 알고 있습니다. 순옥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산이 지나가고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보였습니다.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순옥 여사는 모래사장에 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이 모래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시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발자국이 생겼다가 지워졌습니다. 모든 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집착도 흘러가야 한다는 것.
분노도 흘러가야 한다는 것, 과거도 흘러가야 한다는 것.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순옥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제 좀 놔줄게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어서 미안했어요.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러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드님한테 연락 안 하실 겁니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요, 연락하세요? 가족한테. 저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다 떠났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도시를 떠날 생각입니다. 건물은 민수한테 맡기고요. 순옥 여사는 그를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같이 시작하자는 말씀이세요? 네. 친구로서요. 동료로서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죠. 순옥 여사는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이 흐릿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 끝인지 시작인지 알 수 없는 곳. 좋아요. 그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해봐요. 이번엔 제대로.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별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뒤 순옥 여사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마다 요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집에 살았습니다. 가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옥 여사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힘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엄마도 부족한 사람이었어.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마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하지만 마음을 되찾으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된다는 것도.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길 바란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보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용서했다는 것. 아들을 그리고 자신을. 저녁이 왔습니다. 순옥 여사는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족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이제 할 참이에요. 같이 드실래요? 제가 생선을 좀 구웠거든요. 순옥 여사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국 끓일게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생선과 국, 김치,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했습니다. 바다를 비췄습니다. 순옥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잔인하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인생은 또한 관대하다고. 새로운 만남을 주기도 하고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기도 한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순옥 여사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들의 저녁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